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제 블로그 와서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분은 이제 강남에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비과세 되면 집을 처분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 시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강남에 진입을 하는 문제는 뭐 저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죠?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헷갈렸어요. 좀 본인이 방송을 보고 조금 저의 얘기에 혼동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조가 초과 저축액이 시중에 풀리면 이제 그 돈들이 또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겠냐.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원밸리가 46억 찍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강남 부동산의 버블이다, 버블 신호탄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행간을 좀 제대로 뭐랄까, 저희 말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를 또 못 하셨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언제쯤 진입하면 좋을까도 뭐 저의 견해, 저라면 어떻게 할까, 뭐 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는 강남의 진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의 시각은 부정적이에요. 뭐 여기가 집값이 더 오르건 더 내리건 뭐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강남은 저는 집을 사면 어느 시기든지 뭐 그게 뭐 지금 버블이라고 해도 버블이 또 꺼지고 다시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어느 시기든지 고생하는 기간은 있겠지만 뭐 손해는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강남이라는 땅은 희소 가치가 있고 돈의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강남은 어떤 지역이냐면, 저도 강남에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산 건 아니고,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진입을 하고 직장 다닐 때 살아보고, 살고 싶어서 살아보고, 그래서 강남이 어떤 곳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리고 강남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고, 강남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가는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뭐 제가 서울에 살 생각도 별로 없지만, 서울에 산다고 하면 뭐 다 정리해서 강남으로 들어갈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저희 와이프는 뭐 들어가고 싶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뭐 제 나이에 뭐 제가 뭐 60, 예를 들어서 60 넘어서 여기 들어가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이 그 화려한 그 뭐랄까요, 이 생활, 뭐 정말 강남은 화려하거든요. 뭐든지 화려해요. 상권도 그렇고 사람들의 뭐 퀄리티도 그렇고 다 화려하단 말이야. 그 젊었을 때 강남이지 뭐 제 나이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저의 입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지금 뭐 물어보신 분의 나이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0대, 40대 뭐 그 정도, 또는 뭐 늦어야 50대 초반, 뭐 그분들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 살아야 된다,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면 이 강남은 최고의 선호지죠.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강남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그 자산의 가치를 밸류업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보면 이 강남에 사는 것만큼 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그 뭐랄까요, 그 자산이죠. 자산에 대한 방어하기 좋은 그 상품도 없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에 몰빵을 했으면 자산을 어떤 불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뭐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모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
잘 안 팔려가지고 갤럭시폰이 맛이 가가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는 가더라도. 그죠? 그런 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자산의 방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뭐 분당에다가 집을 샀다. 그나마 용인에다 집을 샀다. 뭐 이게 또 방어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방어가 안 될 수도. 뭐 그렇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데는 강남과 그 언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강남 진입을 꿈꾸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남 진입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얘기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최근에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최고점, 예를 들어서 한 39억 찍었다가, 반포 같은데, 레미안 39억까지 찍었나요? 그 정도. 갔다가 35억, 6억, 거의 이제 한 3, 4억 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얘기해 오는 거는 뭐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송파도 마찬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다. 자, 일단은 왜 전고점을 돌파하기 어렵냐면은 아무리 지금 어떤 좀 들썩거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이 강남이 올라가려면 송파가 움직여야 되고, 이 송파가 움직이려면 마용성이 움직여야 되고, 마용성이 움직이려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여야 되고,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이려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 주변 지역에. 그러면서 계속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유기체적으로 전 지역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이제 그 구독자분도 집을 팔아서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 분들, 지난 상승장에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또 들썩거린다고 하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매수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고점은 치고 못 나가고, 그죠? 치고 못 나가고, 마찬가지로 잠실도 여기도 전고점을 못 치고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지방은 이제 또 거의 또 뭐랄까요, 분위기가 꺾였잖아. 지방에 있는 그 광역시에 있는 부동산들이. 그리고 광역시 부동산은 이제 목에 찼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거든. 이제 투자자가 지방으로 못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비싸게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집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10억, 10매덕 갔잖아. 그런 거 두 채만 가지고 팔아도 이 송파로 달려오는 거야. 강남으로 또 가고, 강남 가는 사람이 좀 드물고, 그리고 헬리오시티로 또 가고, 두 채 팔아서 여기 19억이잖아. 그죠? 21억, 22억이잖아. 이렇게 오고, 여기 판 사람은 다시 또 강남으로 오고. 자, 그런 거래다. 지금은. 그런 거래. 그죠?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전국에 들썩해서 지방의 돈이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가 다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강남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실수요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가수요는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런 시장이다.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들썩거렸던 건 뭐냐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변에서 5천에, 구역에서 5천에 분양하니까, 그럼 여기가 싸네. 그렇게 해서 또 여기 거래가 되고, 그런 상황이는 거야. 분양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서울 시장을 앞두고 있는 거야. 이 분양가가 오르는 걸 왜 서민들이, 우리 중산층들이 지금 두려워하냐면, 그게 실제로 느껴지거든. 그냥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게 보이면서 실제로 시멘트 값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공포감을 갖는 거야. 그 공포감이 잠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했듯이 100조가 초과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또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과거와 같이 지난 몇 년 같이 또 강남에 매물이 귀해져 가지고 하나 팔리면 2억 올라가고 하나 팔리면 또 2억 올라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란 얘기야. 그렇게 좀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40억, 46억, 35억에서 46억 가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봐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한계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두 채 그동안 자산을 불려가지고 이쪽으로 강남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더라도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죠?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소득으로도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 자,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면 일단은 강남의 매물들이 이제 예전과 같이 희소 가치가 없잖아, 그죠? 뭐 여기 뭐 35억, 40억이면 가서 이제 살 수 있잖아, 그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계속 호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시절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시절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도. 그리고 아무리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전문직들이 40억을 가지고 뭐 대출 받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야. 뭐 그리고 대한민국에 뭐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의사도 많고 근근히 먹고 사는 변호사도 많다고. 물론 뭐 TV 보니까 어떤 여자 피부과 의사는 젊은 분인데도 뭐 은행 한 달에 1년에 저축하는 게 3억씩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분들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이고, 그죠? 다 그렇진 않다. 다 그렇진 않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이 46억이라는 것은 40억 46억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 건물 하나 가격인데, 그 돈이면 5% 이자에 건물 사도 한 달에 2천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34평 아파트와 그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참 얘기하기 껄끄러운 내용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뭐 구독자 중에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또 그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니까. 지금 강남의 분양가가 20억이잖아요. 대략 나오는 게. 아마 레미안이 한 20억 했나요? 5천, 평당 5천 얼마 했으니까 5, 35, 20억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죠? 어쨌든 막 20억이라고 하면 지금 40억, 한 36억에서 40억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10년 후에 강남의 분양가가 얼마 하겠냐고. 그죠? 10년 후에 강남의 분양가가 얼마 하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글쎄 몇 년 안에 분양할까요? 그냥 10년 걸린다고 할게요.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여기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분할해서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분양하는 거는 10년 후면 40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40억까지는 안 되겠다. 한 35억. 자,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1.8배가 올랐다는 거야. 인건비가 올라가지, 원자재값 올라가지.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38억, 35억에 분양한다라는 거야. 자, 그때 여기가 가격이 얼마겠냐고, 그죠? 그때 가격. 그러니까 강남의 거품은 빠지는 데는 어느 정도 그 하한선은 그렇게 낮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분양가가 20억이고 지금 가격이 35억이라고 하면 그 갭의 차이가 15억이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갭이 이 갭의 폭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간격이 높잖아요. 15억 차이가 나지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포의 반포 레미안 뭐 이런 데가 뭐 한 2자 후반대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거야. 2자 후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보면. 자, 그러니까 그런 가격치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몇 년을 기다리든지 뭐 그런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고, 저도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가격에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근데 문제 질문하신 분이
마음이 조급하신 거야.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죠? 신고가 나오는 거 보이고, 그렇다고 떨어질 기미는 없고,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강남의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 같고, 그죠? 자,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양가는 지금 20억이고, 10년 후는 35억이다. 그러면은, 그 35억이 됐을 때 여기 가격이 얼마 하겠는가, 이거야. 분양가.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리라고, 뭐 재수없으면요. 10년 후에 가격이, 원밸리 가격이 40억, 뭐 40억 정도? 예를 들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당분간은 길게 이 정도의 가격에서 뭐랄까 하향 안정화, 그죠?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제가 언제라고 딱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초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지금 가격이면 뭐 굳이 뭐 조급하게 들어갈 게 없다. 기다렸다가 최소한 삼자가 무너질 때가 한 번은 온다. 그죠? 한 번은 온다. 그럴 때 들어가셔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